자, 이번에 이제 주소록 기능을 좀 메뉴화 시키는 작업을 해볼 건데, 지난번에 이제 뭐 사람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뭐 나이 입력받고, 주소 입력받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뭐든지 이제 기능을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메뉴화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 동작 할당을 하는 거긴 하지만 뭐 링크드리스처럼 입력을 받을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일단 사이즈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작 할당이라도 사이즈를 정해놓고 메모리를 할당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필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STD 불타입 정도는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해가지고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실행을 해보면 주소록 추가, 뭐 주소록 조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1번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주소록을 추가하는 코드를 이제 해주면 되고, 2번을 누르면 이제 주소록을 조회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면 된다. 근데 이제 종료하는 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종료하는 것까지 추가를 좀 해줄 건데, 종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입력했을 때 뭐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린트프에서 주소록 추가, 1번은 주소록 추가고요, 2번은 주소록 조회, 그 다음에 3번이 종료하는 걸로 그냥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 조회, 그 다음에 3번이 주소록 프로그램 종료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2, 3인데 else if에서 0을 0이 아니라 3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끔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문 해가지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 else를 입력해서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입력했다.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실행만 해볼게요. 실행만 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번 입력하면 주소록 추가, 2번 입력하면 조회, 3번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 명령이라고 써볼까요? 명령까지 명령이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받는 게 좀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이니까 tru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true. 됐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을 했을 때 명령 여기다가 뭐 4번 입력하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뭐 3번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주소록을 입력받는 기본 구조를 만든 거고, 자, 저는 여기다가 샵 디파인 해가지고 맥스 사이즈라고 해서 100 정도 쓰겠습니다. 메모리를 한 100 정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타입 df 한 다음에 struct라고 쓰시고요, person이라고 쓰겠습니다. person. 왜냐면 사람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person이라 쓴 다음에 int age, 캐릭터 네임 같은 경우는 20자 정도. 그 다음에 자, 주소록도 우리가 입력 받아야겠죠. address.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속성을 별도로 변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조금 더 다루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person, 그 다음에 people 해가지고 말록 써가지고, 자, 사이즈 오프 person에서 미리 그냥 한 맥스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받을게요. 뭐 사실 이제 정적 할당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몇 명을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런 식으로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물론 정적 할당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개선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록 추가 구현에서 뭘 해줘야 돼요? 여기서 주소록 추가 구현에서 주소록 추가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주소록 조회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조회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 얘는 이제 추가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 카운트를 왜 만들어 놓냐면 주소록이 추가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카운팅이 증가되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맥스 사이즈는 우리가 100으로 써놨는데 고객이 나는 입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카운트의 개수가 이 맥스 사이즈보다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개수가 초과됐다, 이렇게 개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조금 개선해주면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return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eturn을 쓰게 되면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제가 이거 카운트를 제가 한 120이라고 미리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자, 주소록 추가돼 있죠. 1번 입력하게요. 자, 1번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자, 보이죠? 입력받을 수 있는 개수를 초과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리턴에다가 딱히 값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여러분 리턴을 하는 순간 함수가 뭐예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얘도 메인은 뭐예요? 메인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이 이제 맥스 사이즈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끔 코드를 적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이도 입력받아야 되고, 이름도 입력받고, 주소도 입력받아야 되니까 요거에 맞게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다가 이제 주소에다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캔F 써서 얘는 D입니다. %D. 그 다음에 주소 값을 넘겨줘야 돼요. people count.age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왜 제가 카운트라 했을까요? 처음에는 0번째잖아요. 0번째. 왜냐면 얘가 말록인데 말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메모를 할당받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관리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변수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 만큼 메모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할 때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카운트가 0이니까 0번째 사람의 age에 접근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지금 2차원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얘는 그냥 네임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름은 자체가 주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임 자체가 주소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소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어드레스 문자열이니까 문자들의 배열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서 주소록 추가 1번 눌렀을 때 나이 입력받고, 뭐 이름 입력받고, 뭐 주소 입력받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소록 또 추가하면 뭐 나이 입력받고, 뭐 A하고 BB.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코드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계속 0번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붙여넣기 되기 때문에 계속 덮어 씌우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입력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뭐 할 수 있다? 입력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 받았기 때문에 0번째 들어가고 1번째 들어가고 2번째 들어가고 3번째 들어가겠죠.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회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거 쓰면 됩니다. int i는 0이라 쓰고요. i는 count라고. 그 다음에 i 뿔뿔. 자, 넘버는 i 플러스 1이라고 써줄게요. 자, printf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체 회원 리스트 이렇게 출력해달라 하죠. 그러면 퍼센트 D번째 사람의 I.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퍼센트 D. 이렇게 출력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출력할게요. 어차피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프에서 퍼센트 D번째 사람 그다음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이, 이름, 나이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 D번째 사람 말고 그냥 사람의 나이라 합시다. 나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people의 i번째 age 값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름과 주소가 있으니까 이름도 마찬가지. 이름. 그 다음에 주소. %s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얘는 name과 그냥 어드레스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종료했으면 말로그를 이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니까 프리를 맨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된다. 됐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로 메뉴 선택해달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 입력하면 돼요. 자, 주소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11AA 그냥 AA라고 똑같이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도 2 BB 그 다음에 BB 또 1 해서 CC 33 CC. 자, 그리고 주소록 조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잘못 뭔가를 넘겼죠. 왜냐면 숫자 이 사람 퍼센트 D 넘버를 안 남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온 거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래시 요거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주소록 추가 1 그 다음에 나이 11 AA 그 다음 1 2 그 다음에 BB 그 다음 1 3 CC 자, 그 다음 주소록 조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째 사람, 그 다음에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이하고 이름과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 3번 입력하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소록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 왜 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록은 사실 안 해도 상관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배열 정적 할당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부러 말록을 쓴 거고요. 구조를 나중에 개선하려고. 이것도 결국에는 배열이랑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뭐예요? 일반 배열은 스택에서 메모리 할당받는 거고, 말록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메모리 할당받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메모리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말록으로 일단 메모리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아셔야 되고, 네, 추가 누르면 추가할 때마다 입력 받은 거고. 근데 이거를 카운트를 안 쓰게 되면 0번째에다가만 계속 덮어 씌우게 되기 때문에 입력 받고 나서 끝에다가 카운트의 개수를 일씩 계속 증가 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록 조회했을 때 반복문 돌려가지고 카운트 전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조회를 해서 age, name, 어드레스를 이제 출력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다.